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 돈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고 난 뒤로부터는 적어도 당장 먹고 사는 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 말다툼을 했던 적도 많았고 밥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싼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작년에 처음 가봤었어요. 나이가 30인데 말이죠. 저는 수십 년을 이렇게 아끼고 악착같이 버티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착각이었죠. 예전에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10년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5배 이상은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저축입니다. 저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것만 하는 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투자금을 만들고 비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저축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저축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아끼고 모으는 것만 해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가난 탈출은 절대 못합니다. 적금 이자가 3%라고 가정을 해도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2%대니까 따져보면 실제로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는 1%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의 1%면 1년에 10만 원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이면요 1년에 100만 원 이득인 거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1억을 모으는 게 쉬운가요? 수십 년이 걸려서 1억을 모아도 받는 이자가 1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축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저축만 하는 것만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정부 지원 혜택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맞춰서 살게 되면요, 평생 가난 탈출은 못하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빨리 탈출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돈 몇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보려고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도 가족도 친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내 인생은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인생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살면서 버티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고 투잡, 쓰리잡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요, 열심히 사는 건 이미 디폴트 값이에요. 나만 열심히 살면 모르겠는데 남들도 똑같이 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의 가치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살 건지가 더 중요하죠. 즉,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낮은 가치의 일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고 해서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2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하루에 일을 많이 하더라도 12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한 달을 가득 채워도요, 한 달에 버는 돈은 200에서 300만 원 언저리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로 빠르게 가난에서 탈출하려면요, 막무가내로 시간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한정되는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즉, 가치 교환이 핵심이라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지게 되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장인도 똑같아요. 내 학력, 능력, 자격증 이런 걸 다 따져서 내 가치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그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고, 직장인들은 사장한테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고요. 결국에는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려면요, 남들과의 차별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산다는 건 내가 버는 돈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빠르게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안전지대가 아니라 변동성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때는요,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계속해서 늘리고 모으는 거, 저는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은 수십 년간 봤었던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그랬으니까요. 쉽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가지 알바들도 많이 해보고 월에 200 받던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매달 모을 수 있던 돈이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언저리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서는 답이 없다는 걸 몇 달 만에 알게 됐죠. 1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고 10년을 모아야 1억 2천만 원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어도 집 하나 제대로 못 산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진짜로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아끼는 것, 이 전략이 실제로는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200만 원도 안 됐었죠. 그런데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안에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하려면요, 제 인생은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차비에다가 식비, 데이트비, 뭐 개인적인 용돈 이런 거 다 합치면 100만 원으로 산다는 거? 이거 진짜 빠듯합니다.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려고 하고 최대한 돈이 안 드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제 목표가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 치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몸값을 높이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토익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정작 저한테 남는 건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랑 점점 늙어가는 몸뚱아리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돈을 빠르게 벌기 위해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을 게 없이 태어났다면요, 변동성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이죠. 저축을 하고 돈을 아끼고 안 쓰고 모으는 거, 이거는요 100% 돈을 잃을 일이 없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지만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건요,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100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 날린다고 인생이 망하나요? 특히 20대 때는요, 손익비가 정말 좋은 나이대거든요. 손익비가 뭐냐면 내가 잃는 것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더 큰 확률을 말하는데,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틀라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 말고도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똑같아요. 저는 20대 초중반에 많아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모았었는데 마치 내 모든 돈과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중년 가장처럼 생각하면서 변동성에 제 몸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게 정말 후회돼요. 지금 당장 200만 원이라도 벌려고 시간을 쓰는 것보단 지금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한 푼도 못 벌 수가 있지만 미래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쓰는 거, 이게 20대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 돈도 백도 쥐뿔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벌게 된 돈들은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꼭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돈이 전혀 없다면, 잃을 게 별로 없다면 무조건 인생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잃을 게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변동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것들만 하면서 살게 된다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가난 탈출은 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동성을 만드는 선택보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동성이 큰 투자나 행동을 하기 싫다면요,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퇴근하고 남는 시간과 주말에 부업을 해서 버는
쓰는 돈의 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가 있을 건데, 이 돈을 그냥 저축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적지만 기대 수익은 저축보다 훨씬 높은 ETF나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배당금까지 나오니까 이건 하루라도 젊을 때 하면 할수록 좋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니기도 하죠. 이거는 시간을 녹여서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이 없어야 가난하다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죠. 가난하다는 것도 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10억, 100억이 있다고 해도 1000억, 1조 이상 있는 사람한테는 저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려면 월에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요, 월에 500 정도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요, 가난은 탈출하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모아야 될지 기준을 못 정하겠다면 일단 1억부터 모아보고 월에 100만 원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부터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아끼고 저축하는 것처럼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거 말고요, 돈과 시간의 측면에서 변동성을 만들어야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을 때 한 발이라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50대, 60대가 되면요, 그때는 바꾸고 싶고 변하고 싶어도 늙어서 체력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폭도 좁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저축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걸로는 절대 가난은 못 벗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떻게 열심히 살지가 더 중요하다. 네 번째는 전략을 잘 세워서 내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인생에서 크고 작은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최대한 변동성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방법을 모르고 잘못하게 되면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껏 해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방법을 찾고 차별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들도 내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블로그랑 인스타,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인데요, 제 능력, 학력 대비해서 잘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제 능력 대비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고요. 저는 돈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저축이 아니라 주식, 코인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면 아끼고 열심히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을 날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없는데 마치 잃을 게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몸을 던져서 기회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